감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식초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게 감식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쉽느냐? 식초 만드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드니까 감식초 만들 때 감을 따다가 가만히 놔두면 감이 어떻게 되죠? 홍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홍시가 되면 그 홍시가 된 상태에 그대로 섭취하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저도 어제 그 홍시를 3개나 먹었는데, 근데 우리가 홍시 만든다고 감을 가만히 놔뒀다가, 갑자기 오랜 시간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감이 홍시가 됐다가 어떻게 바뀔까요? 홍시가 물러 터지겠죠. 홍시가 물러 터져갖고, 진물같이 막 물이 이렇게 막 나고 하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감을 가만히 놔뒀는데 얘가 그냥 식초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감식초 만드는 게 쉬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감식초 담을 용기와 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유리병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분 감이 있는데 이 감은 제가 홍시를 만들어 먹으려고 놔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지금 홍시가 돼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감도 있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감도 있지만 홍시가 되는, 아직 홍시가 되지 않은 이런 이렇게 땡감도 있어요. 감식초 만들 땐 홍시로 만들거나 이 땡감으로 만들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 이 땡감이 시간이 놔두면 홍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식초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용기에 감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준다? 감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이물질 좀 닦아내고, 그리고 난 후에 감의 꼭지를 땁니다. 감의 이 꼭지는 제거를 합니다. 감식초를 만들 때 왜 제거를 하냐면 이 꼭지 부분에 위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해충이 여기 알을 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식초 만들어졌을 때 이 꼭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쓴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꼭지 부분과 좀 지저분했던 부분도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얘가 완전 땡감에서 이제 홍시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봉감을 제가 홍시 먹으려고 놔둔 거거든요. 근데 감식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얘를 감식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홍시 먹으려고 했던 거라 그다 보니까. 하지만 식초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이 많던 작던 간에 용기에 가득 차지 않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다가 그냥 용기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를 입구에 초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초파리 못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비닐을 씌워줍니다. 뚜껑을 닫으셔도 돼요. 근데 뚜껑을 꽉 닫으시면 안 되고 비닐을 덮어서 이렇게 밀봉을 시켜주면 됩니다. 비닐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비닐을 덮어주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식초는 호기성균입니다. 공기 통해야, 공기가 있어야 식초가 되거든요. 이렇게 밀폐를 시켜 놓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요지 같은 걸로 구멍을 몇 개 내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주사기 바늘로 구멍을 몇 개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구멍을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초파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공기는 소통이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몇 개 이렇게 뻥뻥뻥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기는 소통이 되고 초파리를 못 들어가고 감식초는 잘 발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감식초가 잘 되는지 이 날짜별로 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 보관하냐면 그늘지고 서늘한 곳 어디든 관계없어요. 지금 보통 감식초 만들 때 늦가을에 만들기 때문에 집안에 보일러실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안에 아니면 싱크대 밑에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시면 이 감이 땡감이 홍시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제 허물허물 물러 터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식초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식초가 되는 과정은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초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는 이렇게 비닐을 씌웠는데요. 이 비닐을 씌운 이유는 뭐냐면 면포를 씌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식초 저희 초산 발효실인데 이 초산 발효실에는 이렇게 면포를 씌워놨죠. 항아리 입구도 넓고 면포를 씌웠고 항아리도 보면은 이게 빗살무늬 온게예요. 입구는 넓고 그리고 바닥은 좁은 이런 빗살무늬 온기인데 얘는 농축식초 만들기 위해서 발사믹식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수분 증발이 빨리 돼야 되다 보니까 면포를 씌운 거고요. 감식초는 왜 이렇게 비닐을 씌웠느냐면 발효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하게 되면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식초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분 증발은 억제를 하면서 공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닐을 씌웠습니다. 나는 뭐 수분 증발돼도 괜찮아, 좀 농축된 진한 식초를 맛보고 싶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포를 씌워도 무방합니다. 입구에 면포를 씌워서 관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제가 홍시로 먹다가 남은 작은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비닐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 비닐에 요지로 구멍을 뚫어서 공기 통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6개월 지나면 감식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초를 안치한 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를 보시면 벌써 바닥 부분에 보면 이렇게 진액이 하얀 물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5일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이 2023년 12월 16일이니까 담은 날짜가 2023년 12월 11일입니다.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감 주위에 보면 이런 액체가 잔뜩 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체 상태가 감식초인지 아닌지 맛을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지금 껍질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어요. 곰팡이가 달아요. 달달한 감 음료 같습니다. 액체는 지금 아주 묽습니다. 아주 묽은 상태인데 달달한 감 음료 같아요. 당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뭐 신맛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맛은 거의 없고요. 달아요. 제가 당도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브릭스) 어마어마한데요.
당도가 17브릭스나 나와 있어요. 홍시가 그 감의 단맛이 아직 술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걸쭉하지 않은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 홍시 옆에 있는 물이 지금 17브릭스 나와 있습니다. 이 감 옆에 나와 있는 이 액체가 지금 17브릭스, 엄청 답니다. 이 상태로 상태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초를 준비한 지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 후에 지금 감식초 상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이 이제 홍시가 됐다가 지금 액체가 식초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듯해요. 그러면 내용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지금 막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곰팡이도 일부 생겼고, 간 껍질은 지금 떠서 이렇게 검은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도가 11브릭스입니다. 11브릭스고, 그리고 지금 만든 지 20일 된 감식초 맛을 보면 셔요. 식초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산도를 안 재볼 수 없겠네요. 지금 그 홍시를 감식초 만든 지가 불과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쉽니다. 그러면 이제 당도는 11브릭스 나왔고요. 산도는 얼마가 나오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된 감식초의 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맛을 보니까 많이 쉬어졌어요. 그전에는 18브릭스까지 나왔다가 상당히 달달한 감 음료였었는데 이제 신맛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당도는 11브릭스로 떨어졌고 신맛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신맛의 농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7ml 샀습니다. 67이 42, 4.2도입니다. 감식초 20일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대봉감을 약간 이제 홍시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대봉감을 발효실에 둔 지 20일이 지났거든요. 20일 후에 식초가 됐어요. 산도가 4.2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산도가 높아지는지, 그리고 상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발효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의 상태가 지금 공기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검게 변해서,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좀 덜 사가웠던 감까지 같이 해서 조금 어겨 놓겠습니다. 어겨서 곰팡이가 쓰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한번 전체를 한번 어겨 주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조금만 어겨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로 다시 경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초 안치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5일 만에 그 땡감이 홍시가 됐다가 정말 달달한 감 음료가 됐었죠. 17브릭스나 되는. 그리고 다시 20일 후에는 그 감 음료가 식초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도는 17브릭스에서 11브릭스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식초가 돼가면서 산도가 4%가 넘었죠. 자, 그리고 그래서 다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달 된 상태, 감식초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겨놓은 상태인데 표면에 보면은 지금 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면에 보면 지금 셀룰로즈 막이, 이게 초상균 막이죠. 초상균 막인데 이 과일 식초에 많이 생성되는 초상균 막입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면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와 산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된 감식초 당도는요 10.6브릭스입니다. 당도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산도를 측정을 해보면 수성화나트륨 용액을 9ml 썼습니다. 산도가 얼마냐면 6954, 5.4도입니다. 5.4도. 정말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감식초의 산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5.4도. 물론 아직 발효가 끝난 건 아닙니다. 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산도가 5.4도 나왔다는 거죠. 감식초 치고는 정말 산도가 높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발효할 때 발효실에서 따뜻한 환경, 그러니까 온도가 30도, 지금 겨울철인데 불구하고 보일러를 계속 가동을 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되는 곳에 두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감식초가 산도가 5.4%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서 감식초가 산도 6%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초 담은 지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감식초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초 표면에 지금 셀룰로즈 막이 상당히 두껍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셀룰로즈 막은 초산균 막 일종인데 장강균이라 포도당이 많은 그 식초를 만들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식초라든지 감식초라든지 이런 과일 계열, 그러니까 당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의 식초를 만들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셀룰로즈 막이 아주 두껍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룰로즈 막을 걷어보면 아래에 셀룰로즈 막 아래, 초산균 막 아래 감식초가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막은 걷어내면 또 발생이 돼요. 그리고 발효 정점이 지나면 이 셀룰로즈 막이 계속 발생이 되면 오히려 산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산도를 계속 측정해서 정점이 왔을 때는 발효를 중지해야 됩니다. 감식초의 당도는 지금 8.2브릭스, 8.2브릭스가 나오고 있어요. 2달 된 감식초 8.2브릭스고요. 그리고 산도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된 감식초 신맛의 상태, 발효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효 상태 체크는요, 산도 측정밖에 없어요. 사람의 오감은 오차가 클 수 있으니까. 수산화나트륨 6.5를 썼습니다. 6.5를 썼으니까 662, 36 산도가 3.9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감식초의 신맛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2달 된 감식초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발효 정점이 지났어요. 발효 정점이 지나서
물이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2달이 지난 감식초 산도가 3.9도, 당도는 8.2브릭스 나왔어요. 한 달 전에는 당도가 10.6브릭스, 산도가 5.4도 나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당도가 한 2.4브릭스 떨어졌고, 그리고 또 산도도 1.5도 하락이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감식초 상태는 발효가 완료가 돼서 정점이 지났어요. 정점이 지나서 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 감식초를 가만히 놔두면 물이 됩니다. 밍밍한 물이 될 거예요. 감식초 만들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감이든 떫은 감이든 아니면 뭐 단감이든 뭐 땡감이든 어떤 감이든 감식초가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놔두면,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항아리 안에다가 가만히 놔두시면 이 감이, 땡감은 다시 물렀다 이 감이 익었다가 홍시가 되는 과정을 거칠 때고, 단감도 마찬가지, 떫은 감도 마찬가지 홍시가 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홍시가 되면 이 홍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그 물이 막 나와요. 감업료가 되는 거죠. 달달한 감업료가. 감업료가 됐다가 그 감업료가 공기 중에 그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감와인이 돼요. 감술이 된다라는 거죠. 감술이 됐다가 그 감술이 이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감식초가. 공기 중에 아세토박터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식초가 됩니다. 저는 이번 실험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뭐 효모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종초라고 그래서 그 식초의 초모, 식초 연마를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놔둔 상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감식초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먹다가 남아있는 대봉감을 그냥 그 항아리에, 그 유리 항아리에 넣고 가만히 둔 것 뿐이죠. 그리고 오일이 있으니까 얘가 홍시가, 완전히 홍시가 돼서 이제 물이 나온 겁니다. 간물이 나오면서 이 간물의 당도를 보니까 17브릭스. 엄청 달았어요. 요 내용은 먼저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일 있다가 그러니까 대봉감을 가만히 둔 후에 오일 있으니까 17브릭스. 엄청 달달한 감업료가 됐다가, 그리고 20일 후에 다시 측정을 했어요. 20일 후에 측정을 하니까 당도가 11브릭스로 쭉 떨어졌습니다. 당도가 11브릭스로 떨어진 반면에 알코올 발효가 그 사이에 일어났어요. 불과 그 보름 만에 알코올 발효가 끝나서 산도가, 알코올이 초산으로 바뀌는데 이 산도가 4.2도 나왔어요. 20일 후에. 그리고 다시 또 10일이 지나서 30일 후에는 당도가 10.6브릭스로 조금 떨어졌었고, 산도는 5.4도로 또 증가가 됐습니다. 5.4도로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상태를 제가 지켜본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감식초를 만든 지 총 2달이 된 거죠. 2달이 되니까 당도가 8.2브릭스, 산도가 3.9도 나왔습니다. 한 달과 2달 사이에 감식초가 정점이 왔어요. 그 정점의 산도가 얼마인지는 매일매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측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테스터용으로 하다 보니까 감식초의 산도는 그 6도가 넘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일 후에, 한 달 후에 산도가 5.4도로 이렇게 높아졌다가 계속 높아진 거죠. 산도가 6도 이상 높아졌다가 그 사이에 산도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지금은 산도가 3.9도로 떨어진 겁니다. 놔두시면 계속 떨어져요. 산도가 떨어지면서 저 감식초는 밍밍한 감물이 될 겁니다. 제가 식초를 발효할 때는 매일매일 측정을 합니다. 아침마다. 아침에 작업장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식초의 발효 상태 체크하면서 산도 체크하는 겁니다. 정점이 왔는지, 제가 식초를 발효한 지가, 식초와 인연을 맺은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보면은 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발효막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발효실 내용의 그 온도라든지 이것만 봐도 대략 감은 오거든요. 아, 얘가 정점이 왔다 안 왔다 감은 오는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정점을 찾기 위해서 산도 측정을 매일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그 정점이 왔다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식초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산도가 정점이 와서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감식초 만들 때는 이렇게 빨리 안 와요. 왜냐하면 저는 감식초를 유리병 항아리에 조금만 담았거든요. 조금만 담다 보니까 발효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동절기거든요. 동절기인데 제가 감식초를 발효실에 뒀어요. 발효실에 두다 보니까 온도가 25도 이상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발효가 더 빨리 된 거죠. 만약에 집에서 감식초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뭐 10월 말 11월 달에 감이 수확되잖아요. 그럼 감을 따다가 꼭지를 땁니다. 꼭지에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꼭지를, 그러니까 깨끗이 닦아서 꼭지를 따고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돼요. 면포로. 혹시 초파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초파리 못 들어가게 면포를 꽁꽁 동여매서 공기 통하게 놔두시면 이듬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듬해 5월이나 6월이면 감식초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감식초 만들 때는 어디에 두냐면 집안에 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놔두시면 됩니다. 얼지 않도록 이불 감싸 주시고요. 베란다에 놔두실 땐 그 상태로 놔두면 동절기에는 사실 발효가 안 돼요. 동절기가 발효가 안 되는데 이듬해 날이 따뜻하면서 발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면 감식초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된 감식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산도 측정하는 방법,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산도 측정하는 방법 공유를 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산도 측정해서 정점이 도달했을 때 감식초를 꼭 밀폐를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식초 정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감식초는 그때는 이제 공기통하면 안 돼요. 공기통하지 않게 완전히 밀폐를 해서 냉장 보관, 저온에서 보관하시면서 감식초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식초 만드는 방법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